안녕하세요. 네, 5, 6월 사례 연습반 강의 안내 먼저 하겠습니다. 5, 6월은 이제 사례 연습입니다. 우리가 1, 2월과 3, 4월에 기본 이론을 숙지했다는 전제 하에서 다양한 사례 개념들을 적용해보는 시간이 이제 사례 연습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교육학 논술은 사례에 기반해서 논술이 출제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사례에 잘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5, 6월은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5, 6월 정도 되면 이제 날씨도 좋고 마음이 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이론도 좀 공부도 한두 번 본 것 같고, 또 문제 풀자니 또 문제 푸는 시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어중간한 그 달이 이제 5, 6월이라고 보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금방 또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 5, 6월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좀 더 정교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기출을 좀 살펴보고 또 사례도 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이론을 좀 더 정교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정교화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중심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자, 5, 6월 그 사례 연습반은요, 핵심 개념들을 이제 사례에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연습반은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제 실시가 되는데, 시간은 이제 지금처럼 동일하게 9시 반에서 1시 반 사이라 볼 수 있겠고요. 교재는 핵심 속속과 논제 속속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핵심 속속은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존의 그 학교 직수백 상하권 사용하셔도 좋고, 요점 속속을 사용하셔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두 번째 논제 속속은 문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저게 이제 객관식 문제하고 그 다음에 논술형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객관식으로만 출제되는 것이 있고, 또 논술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객관식으로만 출제되는 부분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논술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객관식 문제하고, 그다음에 실제 논술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연습 프린트로 이제 제공해서 다양한 사례를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핵심 정리는 이제 개념에 대한 핵심 키워드 개념 정리는 핵심 속속이나 기본서 또는 뭐 요점 속속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문제 객관식 문제와 기출 문제는 그 논술의 기출 문제는 논제 속속으로 문제 기출 분석을 하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사례 연습은 이제 이 사례 연습 프린트를 가지고 사례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사례를 공부하고 기출을 이제 분석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가능하면 1, 2월, 3, 4월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 좀 적용시켜 보면서 사례 적용력을 좀 높이자는 취지고, 아무래도 이제 풍부한 사례가 중심이다 보니까 아마 모르게 해도 이 전체 1년 과정 중에서 문제를 가장 많이 풀어보는 시기가 5, 6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출 분석도 객관식과 논술도 이제 보게 되고, 핵심도 정리하고, 나머지 이제 암기법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뭐 지금 그게 다를 바가 없고요. 중요도 이제 별표와 이제 별표가 나갑니다. 별표 2개,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해서. 첨삭은 이제 지금처럼 2회 하는데, 인강 분들은 이제 유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인원을 제한해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정리 부분에서, 핵심 정리는 이제 우리가 1, 2월과 3, 4월을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굳이 핵심 정리 강의는 안 들으셔도 돼요. 내가 혼자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렇게 5월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3, 4월 듣고 있는데 또는 1, 2월 듣고 있는데 5, 6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도 패키지를 끊었는데 1, 2월도 못 하고 있더라. 또 이제 3, 4월 하고 있다. 5, 6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2월, 3, 4월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1, 2월, 3, 4월은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이기 때문에 이 이론 정리가 중요하고 이게 돼야지 그다음에 사례 적용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론 정리도 안 되는데 이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론 정리하는데 근데 3, 4월 이론 정리하는데 2개월 걸린다. 그럼 2개월을 꼬박 정직하게 2개월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1개월 만에 3, 4월 강의를 1개월 만에 끝낸다? 뭔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2개월은 2개월 강의를 끝내고 그럼 5, 6월, 7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4월 끝나가고 있고 5월, 6월 됐더라. 7월 뭐 앞으로 남아 있는 게 2개월하고 조금밖에 안 남아 있는데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그 페이스에 맞춰서 따라가고 싶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시작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 패키지 하신 분들 가끔 질문하시는 게 패키지가 좋은 점이 내가 선택해서 고를 수 있다는 게 여기서 5, 6월의 핵심 알맹이는 뭡니까? 이거지. 사례하고 기출 분석하는 게 핵심 알맹이에요. 이거 핵심 정리하는 걸 이미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1, 2월, 3, 4월에 했기 때문에 그 핵심 정리는 좀 공부돼 있는 사람은 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급해서 빨리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핵심 정리는 여기서 할 게 아니라 1, 2월이나 3, 4월에서 핵심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3, 4월은 정상적으로 2개월이면 2개월 딱 강의를 듣고 얘는 2개월 코스지만 1개월도 안 걸려요. 얘는. 왜냐하면 얘 중심으로 들으면 되니까 사례하고 기출 분석 이거 중심으로 들으면 거의 뭐 전체 강의에서 반 정도 이미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하면 한 3개월 정도면 이론 정리하고 사례 적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다면 5월, 6월은 뭐 이론 정리하고 7월은 사례 풀고 그다음에 8월은 7, 8월 모의고사 풀고 9월부터 이제 진짜 궤도 맞추겠다. 9월부터 이렇게 이제 따라올 수 있겠죠. 그죠? 조금 늦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사례 연습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적용력을 완성시켜 나간다라고 볼 수 있고 포인트 첫 번째 사례 연습하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내용 부분은 계속적인 반복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분석입니다. 객관식과 논술 문제, 논제 속속을 토대로 해서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혹시 이제 작년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작년 교재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올해 논술 문제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논점별 모본 답안이 있는데 이건 이제 논제 속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볼 부분이고 이걸 중심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주전 포인트는 1번과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례 연습입니다. 이렇게 쭉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결국 하나의 논점이다라는 거죠. 논술 문제, 하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니히 어슈어보잉에 근거해서 밖에서 수업에서 학업 성취도 낮은 이유, 해결 방안을 찾아라. 그럼 어슈어보잉에 근거해서 쭉 살펴보고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논술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이번에 김교사 고려해야 할 설계 요소 4가지 찾아봐라. 설계 요소 이제 이게 어떤 그 설계 모형과 관련된지 찾은 다음에 설계 요소를 뽑아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김교사의 교내와 관련이 깊은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 잠재적 교육과정 개념 2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거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잠재적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라라는 거. 그 다음에 8번 스나이드 등이 제시한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에서 이 각각의 견해를 분석해보자. 이런 그야말로 보면 전부 다 논술 문제입니다. 이게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것도 교육과정이죠. 이렇게 4점짜리, 뭐 3점짜리 이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개념과 관련된 사례를 많이 풀게 된다는. 두 번째 기출 분석입니다. 객관식 기출 문제집입니다. 논제 속속에 있는 교재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 출제 많이 됐었죠. 내용 선정의 원리와 내용 조직의 원리입니다. 선정과 조직이죠. 선정과 조직. 선정의 원리와 조직의 원리 하면 다다닥 나와줘야 되겠죠.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개개통, 조직의 원리, 그죠? 그 중에서 수평적 내용 조직이잖아요. 조직. 조직이 개개통 중에서 수평적 내용 조직이니까 이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중에서 수평적 내용 조직과 관련되는 게 뭔지, 계속성인지, 계열성인지, 통합성인지. 근데 수직적 조직의 원리가 있고 수평적 조직의 원리가 있는데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수평적 내용 조직의 원리가 무엇이고 수직적 내용 조직의 원리가 뭔지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지만 논술에서는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논술에서는 그냥 조직의 원리하면 개개통. 여기 보면 이제 4번에 보면
이거 어떤 특정 주제를 A 교과와 B 교과, C 교과를 서로 긴밀히 관련, 이게 포인트죠, 관련. 핵심 포인트를 딱딱 잡아내는 거예요. 관련지어 조직하는 것을 우리가 통합성의 원리다. 원리를 찾아라, 원리. 중요한 거는 원리인데 그 중에서 조직과 관련된 원리고, 조직의 원리는 개소성, 계획성, 통합성이다. 조직의 형태도 아니고 조직의 원리,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26번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역시 이제 조직의 두 번째 원리죠. 조직 원리, 기술한 거다. 관련 기평이 뭐냐? 수학과 자연과를 관련이라 됐잖아요. 관련, 이게 포인트죠. 이렇게 관련지어 조직하는 것을 뭐다 한다? 통합성이다. 이렇게 키포인트를 딱딱 잡아내는 거예요. 핵심만 딱딱.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 기출을 통해서 뭐 어떤 게 키워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문항,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 논점에 이제 백워드 설계 모형이라고 되어 있고, 백워드 설계 모형 등장 배경이 바로 이런 거죠. 학업 성취도를 평가해 봤는데, 학습 목표 달성에 좀 미달한 아이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와 연관해서, 미국의 교육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일환과 연관돼 있다, 그죠? 성취도 중심의 교육 개혁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백워드 설계 모형이죠. 그러니까 저런 이제 배경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과제 백워드 설계 방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성취 기준 강조, 책무성 강조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위긴서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에서 그 학교 교육 목표가 되는 6가지 이해다. 학교 교육 목표가 바라는 결과죠. 바라는 결과가 영속적 이해에 도달하는 게 바라는 결과죠. 그 이해가 6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설해, 접근, 공자,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 지식.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이해 수준, 가장 높은 이해 수준, 설명부터 설명, 해석, 적용, 관점, 공감, 자기 지식. 자기 지식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설명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중에서 관련되는 게 뭐냐? 찾아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해의 6가지 측면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사례가 나오면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워드 설계 모형의 설계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한 거, 너무 쉬운 얘기인데, 목표 설정, 두 번째 평가 계획, 그 다음에 수업 활동 계획, 요 순서대로 설계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백워드, 그 위긴서와 맥타이의 설명 방식에 따른 바수학이다. 바라는 결과의 확인, 수용 가능한 증거의 결정, 학습 경험 및 수업 활동 계획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그죠? 우리 일반적인 절차니까 일반적 절차 정도 봐두시고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거. 자, 세 번째 논점별로 이제 모범 답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교육 목표 갖는 기능 4가지, 뭐 스코프, 수질제 연계, 수평에서 통합성 각각 설명하라 등등. 이거는 이제 그 논제 속속에 보면 뒤에 쭉 모범 답안 형태로 쭉 답안지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만 갖다 놓고 계속 기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답안지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공부하기는 이것보다는 앞에 정리되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정리되어 있는 키워드를 딱딱 기억하고 내 말로 풀어보는 게 좋지. 이거 그대로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시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지가 나와 있다. 답안지. 구르리 개념과 방법론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서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 통합 일반적 원칙 뭐 등등.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 6월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탁월한 만점 디딤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시험 봤던 선생님들도 그렇고 만점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엄청 많이 나왔죠. 올해도 엄청 많이 나올 거라 생각드는데 그게 내가 돼야 된다. 내가. 일단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2가지 이론을 잘 마스터했으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좀 더 정교화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개념들을 사례 적용시켜보고 정교해 나가는 것이 이제 5, 6월이라 볼 수 있고, 이게 잘 되면 이제 7, 8월부터 이제 모의고사 진행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점, 또 수석 합격 뭐 이렇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싸울 것인가. 먼저 마음속에서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싸우러 가야 되겠죠. 꼬리부터 내릴 것이 아니라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합격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속에서 잉태된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